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월 28일 오후 8시 39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잠시만요. 좀 더워가지고. 일단 오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6,000대 맴돌고 있죠. 사실상 33,000부터 해서 33,000까지는 안 갔었나? 33,000 갔죠. 33,000부터 해서 지금 38,000 요 사이. 그러니까 이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저번에 이제 급락이 있고 잠깐 이 분지라고 해야 될까? 이런 이 지점보다는 낮은 이 구간에서 맴돌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은 사실상 지금 한 39,000, 4만 이 정도는 뚫어줘야 다시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시면 확실히 이 구간을 또 못 뚫고 부딪히고 내려가죠. 그래서 지금 좀 하락 추세가 굉장히 좀 강한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금 확실히 3만 딱 그 정도 라인 뭐 한 28,000, 9,000, 3만, 31,000, 31,000, 32,000 한 요 정도 구간은 확실히 좀 단단합니다. 단단해서 쉽게 뚫리진 않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요. 바이낸스에서 단순 뭔가 매수 호가 창으로만 봐도요. 이게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단순 지표로만 봐도 지금 보시면 3만에 뭐 1200개, 뭐 3만 500에 뭐 200개, 3만 1000에 뭐 300개 이런 식으로 좀 두껍게 매수벽이 깔려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3만이 깨진다 그러면 굉장히 좀 강력한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는 지금 현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쉽게 뚫리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정도의 베팅으로 하시면서 지금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 나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은 약간 좀 여러가지 이슈에 좀 다뤄볼게요. 뭐 오늘 대놓고 뭐 좋은 정보들 같은 건 많이 없어서 확실히 하락장이라서 저도 막 계속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데도 뭔가 이게 돈이 될 것 같다, 뭔가 돈이 될 만한 정보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확실히 뭔가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겨울에 이제 식량을 구하기 어려운 것처럼 지금 좀 뭔가 그런 걸 구하기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좀 추천드렸었던 클레이시티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클레이시티 같은 경우는 어제 제 방송 이후에 많이 하셨던 걸로 알아요. 많이 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게 민팅이 결과적으로는 연기가 됐고 중간에 여러가지 이슈가 많이 굉장히 있었죠. 그래서 그 이슈들이라든지 이제 그 이슈가 좀 재미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얘들 일 처리를 너무 못하고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서 뭔가 굉장히 신뢰를 많이 잃었고 실제로 이제 대응 처리 방식도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또 재밌게 역시 한국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 이걸 갖다가 그 운영진 측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NFT화 캡처해가지고 NFT화를 해가지고 또 오픈시에 이렇게 보라듯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뚫렸는데 이미 뚫으면 어쩌고 저쩌고 한다 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소리. 그러니까 운영진 측에서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증거 있나요? 뭐 그거 가짜입니다. 뭐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 그러니까 됐고 꼬우면 오든가 이런 거죠 사실. 그래서 막 이런 것들 이런 멘트들을 굉장히 많이 날렸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클레바라고 이제 클레이튼 위믹스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뭐 디파이 플랫폼 같은 형태죠. 근데 거기에서도 지금 어떤 이슈가 좀 생겨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또 거기에서도 대응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레이튼 생태계가 이게 좀 뭔가 확장이 되려다가도 막 이런 계속 논란이 있다 보니까 역시 뭐 한국 프로젝트구나, 뭐 역시 그냥 뭐 김치 마인드를 가진 애들이 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구나, 요런 좀 좋지 않은 인식이 쌓여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말을 안 했었는데 이제 클레이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추가로 어제 논란이 있고 나서 좀 서칭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 해당 프로젝트 팀이요. 얘네 팀 같은 경우가 뭐 닉네임으로 뭐 카리나, 뭐 브라이언이라든지
뭐 조던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런 친구들이 과거에 엑스버스라고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엑스버스라고 약간 곰돌이, 솔라나 기반 곰돌이 NFT 같은 형태로 그때 있었는데, 그 넥스트 버스는 완전 그 다른 거죠. 넥스트 버스는 이제 그 뭐야, 완전 따라 그렸다가, 그러니까 어디서 퍼왔다가 이제 철퇴 맞고 도망갔고, 엑스버스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 애들, 거기 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도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때 이렇게 프로젝트 해먹고 또 이제 다른 프로젝트 런칭해가지고 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득 보고 또 이제 또 다른 프로젝트. 근데 이게 그게 두 개가 아니라 한 뭐 6개인가 5개인가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보시면은 뭐 캐스퍼, 그리고 엑스버스라는 프로젝트, 그리고 지금 또 클래시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프로젝트 팀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을 계속 약간 형태만 다르게 해서, 혹은 이제 뭐 플랫폼, 여기 이때는 솔라나, 이때는 뭐 클레이튼, 이때는 뭐 다른 걸로, 이런 식으로 뭔가 이상하듯이 그냥 뭔가 해먹고 또 해먹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이 되지 않고 지금 조금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좀 확실히 이런 김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제가 뭔가 이제 본능적으로 뭔가 피하고 혹은 참가를 하더라도 뭔가 손해를 보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됐었던 이유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그런 김치가 굉장히 강력하게 좀 붙어 있는 프로젝트들은 저는 이제 웬만하면 좀 피하도록 할게요. 괜찮아 보여서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백커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좀 빵빵하게 붙어 있으면 또 뭐 사실 뭐 탈김치겠지 하고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건데, 확실히 이런 뭔가 뭐라 해야 될까, 뭔가 트렌드가 한 방에 붐업이 돼서 딱 급하게 나온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전형적인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반해 오픈시에서 이번에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 올라왔는데, 랭킹으로 봤을 때 뭐냐면요, 내려갔나요? 요게 집시라는 NFT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볼륨이 벌써 12건에 올라왔고요. 플로 프라이스도 이제 2이더가 넘죠. 이게 민팅이 0.08 막 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화이트리스트 기준으로. 그래서 저렴했었는데 이제 FP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이거는 이제 집시라는 작가가 이제 슈퍼노멀이라는 프로젝트로 진행을 한 건데, 굉장히 잘 됐습니다. 굉장히 잘 돼서 마치 저번 달에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초반에 이제 뭐 C01이었나요? 루이비통 관련 프로젝트? 그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잘 됐고, 뭔가 그림체라든지 이런 뭔가 컨셉? 좀 그런 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좀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이런 프로젝트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코인베이스 관련 뭐 인물이 뭐 참가했다 이렇게 해가 좀 대박이 났었던 것도 있고, 뭔가 하여튼 잘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한국 프로젝트들이랑은 다르게 잘 됩니다. 이게 뭔가 모르겠어요. 약간 이게 민족적 성향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한국 사람들은 뭔가 한탕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이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열망이 좀 있는 건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도 하려면 사실 잘하면 되잖아요. 잘하면 되는데 뭔가 삐걱삐걱 되면서 하니까 또 막 논란이 더 가중되고 들키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해외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도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말고도 지금 최근에 또 제가 직접적인 언급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 논란이 있어요. 한국 프로젝트 중에서 NFT 지금 최근에 한국 최근 NFT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만한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한국 NFT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을 잘 해보시고요.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해도 되는지, 진짜 전망이 있는지, 얘네들이 진짜 이를 이
암호화폐 판, 가상화폐 판, 메타버스 판, B2B 판, 뭐 NFT 판에서 이 친구들이 정말 비전을 가지고 뭔가 그 열정으로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한번 돈 땡겨 먹으려고 하는 건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 표면적으로 알기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의심해 볼 만한 그런 검증은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할 줄은 알아야 된다. 그 정도의 이제 눈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논란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네요, 최근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로닌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엑시인피니티가 너무 잘 돼서 자체적인 이제 플랫폼 형태를 이제 구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로닌으로 명명해서 지금 진행 중이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OKX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라 마라 이런 게 아니고요. 좀 이런 형태로도, 그러니까 P2E로 시작했는데 되게 잘 돼서 자체 플랫폼을 꾸려 나가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로 프로젝트가 진화하기도 하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개념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본 거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디다스, 지금 최근에 뭐 아디다스라든지 뭐 나이키라든지 지금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굉장히 들어오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런 거죠. 처음에는 뭔가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NFT를 갖다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더리움 체인에서 출시를 했어. 너무 잘 돼. 막 잘 되고 우리가 하는 것마다 다 대박이나. 그러면 욕심이 생기겠죠. 우리가 굳이 이더리움 체인에서 비싸고 느린 데서 하지 않고 자체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만들면은 그게 뭐 아디다스 뭐 플랫폼, 코인명은 뭐 아디다스 코인이든 뭐든 이렇게 짓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빌드업이 가능한 게 지금 이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 개념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트여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또 핫한 프로젝트, 서칭이 많이 된, 바이낸스 서칭이 많이 된 프로젝트인데요. 뻔하죠. 뭐 분브, 루나, 에이다, 비트, 이더, 팬텀, 솔라나 뭐 전부 다 레이어 1이나 뭐 메이저 알트죠. 시바이누 좀 논외, 매틱, 샌드박스, 아톰, 갈라, 폴카닷, 디센트럴랜드, 아발란체, 이런 형태로 여러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좀 눈에 보이는 거는 지금 루나 같은 경우가 하락률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반등을 많이 했었던 만큼 좀 하락이 많이 짙고요. 그래서 요 테라 루나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이슈가 있어서 뭐 특별한 이슈는 아니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테라 루나 이제 차트인데요. 2시간 차트네요. 2시간 차트인데 지금 저번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리고 나서 지지가 한 75달러에서 깨지고 쭉 하락을 하죠. 많이 빠집니다. 많이 빠지고 50달러 중반선에서 반등을 하고, 이때 반등이 대략 33%, 54달러에서 한 33%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쭉 우하향, 그러니까 삼각수렴 형태로 내려와서 끝에서 하방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하락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 지지 구간이 깨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적으로는 몇 달러죠? 50달러가 깨졌네요. 지금 말씀드린 순간. 그래서 지금 50달러가 좀 깨진 상태고요. 지금 이 지지 구간이 깨졌기 때문에,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급등을 했었던 코인들, 그러니까 최근이라 하면은 근 3개월, 그러니까 지난 4분기 정도에 급등을 했던 코인들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만한 솔라나, 루나, 아발란체라든지 뭐 기타 코인들,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한 만큼 중간에 지지 구간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 때문에 그런 지지 구간이 없기 때문에 하락하는 장세에서는 그만큼 강하게 내리꽂는, 거의 스파이크를 꽂죠. 그래서 굉장히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50달러가 깨진 상태이고, 하락률로도 지금 바이낸스 1위네요. 루나가 이렇게 하락을 하네요. 그래서 지금 보셨을 때 1차 그 밑으로 지지선이 42달러 정도, 그리고 그 밑으로는 31달러 정도로 서포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지금 왜 또
이슈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슈는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이슈야 이거는. 그래서 뭐냐라고 봤을 때 지금 루나가 탈중앙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생태계에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1달러를 패깅을 하려고 설계가 된 UST 달러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실제로 앵커 예측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달러 패깅이 깨졌습니다. 지금 0.99면 엄청 많이 깨진 거거든요. 왜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이게 하락률이 1%거든요. 지금 0.99면 1에 비해서 마이너스 1%란 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1%가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다른 뭐 테더라든지 USDC 이런 친구들은 거의 깨지지 않거든요. 거의.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스테이블 코인인데 마이너스 1%는 지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저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계속 강조드렸었는데, 루나 자체 가격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급락을 할 경우에는요, UST가 패깅이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게 유지가 되기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루나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테라 UST를 보시면 저번에 지금 이게 바이낸스 차트라서 잘 나와있지 않은데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나와있지 않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것도 이거는 지금 쿠코인 같은 경우는 그 전 히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그때도 한번 깨졌어요. 이게 언제냐? 보따빔 때도 깨졌어요. 근데 이거는 위로 있고 지금 바이낸스 차트로는 아래로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마켓 페어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USDT로 UST를 사는 거잖아요. 바이낸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려왔다는 거는 UST의 가격이 빠졌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쿠코인 같은 경우는 페어가 UST로 USDT를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위로 올라갔다 라는 거는 UST를 갖다가 그만큼 더 많이 줘야 똑같은 USDT를 사는 거기 때문에 바이낸스에서 아래로 빠진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UST가 이때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때는 얼마까지 빠졌냐면요, 0.16이니까요 1.16이니까 UST 가격으로 0.85까지 빠진 거예요. 이때 당시 가격이 보따빔 때 최고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하락률로 봤을 때 마이너스 15%, 스테이블 코인이 그런 식으로 빠졌었던 과거 이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금 루나를 갖다가 UST를 패깅을 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루나의 자체적인 그 가격이 굉장히 크게 변동을 할 경우에 이 스테이블 코인에 굉장히 큰 결함이 생겨버리는 거죠. 지금 테더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1달러를 패깅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자산 자체가 뭔가 현물 쪽으로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루나 같은 경우는 UST 같은 경우는 루나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게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측면을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급락을 하고 특히 자체 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이 스테이블 코인 내 스테이블이 지금 좀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 예치하신 분들 좀 한번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좀 커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왜냐면 비트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루나가 결국에는 살아남을 수 없고, 루나도 떡락을 하는 과정에서 UST 패깅이 깨지게 되면 그건 곧 또 이제 앵커라든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이게 오늘 좀 이렇게 벌어졌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좀 잘 분석을 한 트위터가 한 명 있어서 요거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이걸 다 하기에는 좀 시간이 애매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좀 많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트위터 계정을 하나 예전부터 그 눈팅용으로 있긴 했는데 그냥 이제 지금 그 제 유튜브 내용을 서머리 해가지고 뭐 사실 뭐 별 건 없습니다. 서머리 해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기록용으로 제 유튜브로 올리고 나서 트위터에 이렇게 업로드를 한 형태로 활용을 하려고 좀 아이디를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다가 그 제 닉네임 달아 놓을 테니까 그 친구 추가 걸어 두시면은 좀 참고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팔로우업 하는 그 목록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그걸 거시면 그러면은 이제 그거 또한 좀 참고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디를 적어 드릴게요. 제가 뭐 사실 귀찮아가지고 막 트위터를 막 하거나 뭐 내용을 올리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요. 딱 단순히 유튜브 내용 그리고 뭔가 공유되거나 읽어볼 만한 내용 중에서 좋은 게 있다면 그냥 뭐 하트 하나 정도 누르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지 않나? 하여튼 약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형태로 좀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걸 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루나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세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나스닥이 또 계속 빠졌죠. 나스닥 차트 뭐 인베스팅닷컴 가서 보시면 되는데 단순히만 봐도 뭐 1.1% 이상 빠졌고요. 지금 최근에 요 며칠 사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나스닥 대표 이제 미 주식이죠. 근데 그게 10% 넘게 빠져버리면서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좀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 증시가 뭔가 좋은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니다. 물론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직 뭔가 제대로 쑤시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상처를 지금 쑤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막 터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공포가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뭐죠? 아 여기 아니죠? 요건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NFT가 굉장히 계속 핫하잖아요. NFT는 지금 약간 그 가격이 해당 이제 플랫폼 거버넌스 토큰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라나 자체의 가격이 막 몇 배, 3토막이 나고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솔라나 자체로 그 NFT 가격이 매겨지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지금 뭐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이더리움 자체 기축으로 NFT의 가격들이 유지가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NFT 시장은 뭔가 좀 같이 연관이 있죠. 가치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제 좀 가격적으로도 이제 뭔가 독립이 되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NFT 시장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방탄 NFT가 어떻게 또 얘네들이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또 기회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제 넥슨에서 그 플랫폼 블록체인 관련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방탄 같은 경우도 이제 두나무에서 뭐 하는 거랑 뭐 관련이 사실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생각해보면 별로 없을 것 같네. 그렇긴 한데 이제 또 관련이 없지 않아 있는 게 넥슨 이제 대표랑 방탄소년단 이제 방시혁 그 대표랑 이제 친척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방씨고 약간 좀 친하단 말이죠. 친할 거란 말이죠. 전 관계는 모르겠지만 뭐 친할 거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둘 간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또 분명히 뭔가 시너지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작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진짜 내내 망상인데 뭐 예를 들어서 넥슨에서 넥슨 플랫폼 그러니까 뭐 넥슨 체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넥슨 코인을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방탄이 이제 뭐 넥슨 코인을 갖다가 넥슨 코인 위에서 NFT를 발행한다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뭐 넥슨 코인이 나왔을 때 좀 뭐 저점 매집을 해두면은 나중에 뭔가 이렇게 뭐 방탄 이슈로 인해서 뭔가 좀 상승의 여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런 형태로 좀 시장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루니버스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예 뭐 사실 뭐 별로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추천드렸었던 최근에 아디다스랑 프라다 있죠. 아디다스랑 이제 프라다 관련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요거를 추천을 드렸었죠. 근데 이게 그냥 클릭하면 되는 건데 이게 바닥 가격이 0.43.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셀카, 그냥 조각난 셀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이 얼굴은 뭐 뭣도 모르고 그냥 찍은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준다고 하니까. 근데 이런 그냥 의미 없는 조각 사진들이 이 아디다스 그리고 프라다 이 네이밍이 붙었다고 0.43. 0.43이면 대략 한 150만 원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가격이 되는 게 지금 NFT 시장이다. 그만큼 비이성적이고 분명히 또 기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 리스크와 기회 사이에서 적절한 밸런스를 잘 맞춰 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면은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베베 같은 경우는 이게 어플이다 보니까 추천을 계속 못 드리고, 그러니까 추천을 말로는 하는데 이제 뭔가 화면을 못 띄워드리고 있는데, 베베 같은 경우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은 꼭 하세요. 베베 같은 경우는 진짜 리스크가 거의 없고 뭐 투자 시간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비용, 시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별건 아닌데 요즘 하락장이고 해서 너무 좀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생각 중인 게 있는데 주 1회 정도 뭔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면 어떨까? 예전에 이제 10,000명 넘으면 좀 고려해볼까 했는데 10,000명 넘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고려해봄직하지 않나? 근데 이제 제가 뭔가 아무래도 그 코인의 세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너무 중구난방하다 보니까 뭔가 고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제가 꼭 할게요 이렇게 약속 드리기가 애매해서 일단은 주 1회 뭐 한 요 정도로 해볼까 하는데 의견 있으시면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맞아 그리고 그 뭐지 디스코드 있잖아요. 디스코드 예전에 제가 그 초대해드린다고 링크를 드렸었는데 그때 그 링크에 들어가 있는 게 채널이 아니고요. 거기는 아니고 거기에서 저한테 1대1 채팅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제가 그 NFT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랑 그냥 얘기 정도 할 수 있는 그 채널을 드리는 거니까 좀 제 말을 잘 이렇게 들으시면서 따라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별건 없고요. 뭐 돈 될 만한 정보가 요즘 너무 없어가지고 오늘 요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락장에 힘내시고 그러면 또 우리는 저점 매수를 위한 공부를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 안녕.